숨겨져 그 꿈이 오신다 신이여 내려오소서 내려. 그런 어떤 코믹성이 제 안에 숨어져 있었구나. 거친 파도 말하는 걸 난 모르겠나 이렇게 소리를 해. 진통제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맞고 공연을 했죠. 그 세 개의 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신나게 춤춰봐 뛰면서 빠졌는지. 그 변신을 잘하는 배우. 한국 뮤지컬의 최고의 디바 최정원 씨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YT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뉴스 항상 빠르게 전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뮤지컬 버전으로 될까요, 인사가? 이거요? Come on baby 함께 즐겨봐 YTN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뉴스는 새롭게 시청자는 즐겁게. 애드립으로 하신 거죠? 네, 갑자기 했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즐겁습니다. 바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저도 변신을 했거든요. 뮤지컬 고스트에서 네. 우피 골드버그의 역을 맡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우선 제가 1990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겨울에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그때가 이제 저의 젊은 나이대잖아요. 20대. 그리고 나서 데미 무어처럼 머리를 지금처럼 그럴 만큼 작품 속에 정말 꼭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죽게 되면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화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뮤지컬 고스트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주인공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그래서 애초부터 우피 골드버그가 했던 오담의 브라운이라는 역할에 맞춰서 오디션 준비를 해서 주인공들을 빛낼 수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제가 좋아했던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 영화에 한번 좀 빠져보자. 사실 그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그의 존재감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모상으로 보면 일단 너무 날씬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도도한 이미지고 그런데 이제 우피 골드버그와 이제 닮은 점을 저희가 외모상으로는 이제 찾을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좀 광대가 우피 골드버그하고 좀 많이 닮았고요. 네, 그래서 좀 오랜만에 제 광대가 좀 빛을 발하고 있고 그리고 순발력을 굉장히 요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소화를 좀 잘하네. 나도 저한테도 좀 도전이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어떤 코믹성이 제 안에 숨어져 있었구나. 주원 씨도 그렇고요. 네. 아이비 씨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스타로 활동하다가 뮤지컬계로 들어온 후배들하고 호흡을 맞춰보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우선 아이비 씨는 아이비 씨의 그 뮤지컬 작품이 그녀가 했던 작품이 세 작품인데 그걸 다 저하고 함께 했어요. 시카고도. 키스 미 케이트, 시카고, 고스트까지. 발성도 좋고 또 연기력도 좋아서 욕심나는 후배. 네, 욕심나는 후배입니다. 그 샘 역할을 맡은 주원 씨는 보통이 아니에요. 재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의 선은 똑같지만 한 번도 대사를 그냥 외워서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또 뮤지컬 한 길만을 걸어온 분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사실 선배로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비 씨나 주원 씨나 옥주현 씨나 또 우리 시아준수, 김준수 씨 이런 분들을 통해서 뮤지컬 매니아가 아니었던 분들도 뮤지컬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정말 무대에서 빛이 나거든요. 오히려 받으러 고맙죠. 영화 고스트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었잖아요. 네. 2014년 뮤지컬 고스트는 정말 최첨단
테크놀로지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홀로그램과 또 LED가 정말 우리나라 이제까지 보여줬던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공연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무대에서 표현이 됩니다. 특히 저도 항상 그 씬을 놓지 않고 보는데요. 지하철 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회전하는 거,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몸이 날아다니는 이런 장면들은 압권이에요. 그런 세련된 그 무대 속으로 그 영화의 아날로그 감성을 싹 집어넣어서 살리면서 정말 기대가 되는 6월까지 공연하죠? 네, 6월까지 공연을 합니다. 보통 뮤지컬이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인지라 당연히 아플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대는 굉장히 기적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정말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던 날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이런 일로 관객들과 약속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려면 정말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대에 오르는 내 목소리와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습니까?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마자 거의 1리터의 물을 마시거든요. 천천히. 근데 그 물을 생각으로 산삼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1리터를. 그럼 바로 화장실 가죠. 그럼 몸 안에 있던 이제 나쁜 균들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운동도 많이 하시나요? 운동은 좀 제가 많이 합니다. 지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반신욕은 하고 있고요. 잠수해서 한 100m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수영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곤 했어요. 그 아가씨 왔다. 그러고서는 잠수로 쓱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 25m면은 제가 4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딱 나오면 와 계신 분들이 박수 쳐줬었는데 폐활량 늘리기 위해서.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도 제 소리가 떨림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거 CD 틀어놓은 거 아니냐 저거 AR 아니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50m 정도. 어렸을 때 별명이 거울공주였었다고. 거울이 저한테는 최고의 장난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 보고 동물 흉내도 내고 거울을 보다가 할아버지 목소리도 한번 내볼까? 이러다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냈는데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나 부른 거 아니니? 이러시면서 오신 적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유료 공연도 많이 하셨다고. 6, 7살 때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의 나름 그 이쁨을 받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낮 시간에 모여 계시면 정원이 춤춰봐라, 정원이 노래해봐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가수분들의 노래를 모창을 했죠. 주로 어떤 노래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게 사실 어린 나이인데도 거친 파도 말하는 걸 난 모르겠나 이렇게 소리를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당시 50원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곤 하셨는데 열리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좋았던 게 박수 쳐주는 거였어요. 박수를 받으면 나 또 뭐 하지 또 뭐 하지? 그때부터 네, 막 생각을 하고 다음 날엔 또 이제 심수봉 씨 거 준비해가지고 막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서 불렀었어요. 꺾으면서. 이런 끼를 사실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동물 흉내 내고 엄마한테 애미야 물 가져오니라 막 이러고 그러면 사실은 혼낼 법도 한데 정훈아 너 나 진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똑같아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체계적으로 더 배워봐라 하고 연기학원에 넣어주셨는데 혼자서 맨날 하다가 상대가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냥 연기자의 길만 생각을 하다가 주말의 명화에서 뮤지컬 영화 Singing in the Rain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남자 주인공이 집에 바래다 주고 키스를 나누고
탁 나오는데 비가 좀 부실부실 내리는 그런 날에 너무 행복하니까 이 남자가 발로 팅팅하면서 라라따따라라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그거를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하면서 우산을 가는 혜긴에게도 막 나눠주기도 하고 춤을 추고 가로등을 붙잡고 막 춤추는데 다 재밌게 보는데 저만 "헉, 이거 뭐지?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걸 저렇게 멜로디를 통해서 노래로도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구나. 난 저거 할 거야.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유명한 서적들을 찾아다니면서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독학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네. 처음에 입단한 곳이 이제 롯데월드 원래는 어드벤처 안에 있는 그 퍼레이드 안에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연주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펫으로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각 나라별 그 춤들을 표현하는 퍼레이드 댄서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뮤지컬 오디션을 봐서 뮤지컬 단원으로 뽑혀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나름 뮤지컬 연습생이었던 거죠. 하신 첫 작품이 아마 아가씨와 건달들. 거기서 아가씨 6번을 맡았습니다. 6번 아가씨. 그때 기억나세요? 첫 무대 아우, 올랐을 때?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무대 때 정말 너무너무 떨려서 제 심장이 보일 만큼 첫날 첫 대사를 틀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대사가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가자 아들레이드라는 대사였는데 그거를 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대사 한마디였으니까. 첫날 첫 공에서는 가자 아들 낳네 해가지고 좀 혀가 꼬여가지고 예. 그 아가씨와 건달들 이후에 정말 지금 몇 년이시죠? 뮤지컬 배우 하신 지? 첫 작품을 기준으로 하면 25년? 26년 된 거네요. 횟수로. 너무 많은 작품 하셨잖아요. 27개의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27명의 명의 인생을 인생을 살았네요. 살고 만들고 하신 네. 거잖아요. 정말 다 자식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 27명의 자식 가운데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에게 딱 한 작품, 한 인물을 꼽으라면 7년 동안 뮤지컬 맘마미아를 해왔고 거기에 이제 도나라는 엄마 역할을 했던 거 그리고 그 작품으로 실제로 아바의 초청으로 스웨덴에 가서 세계 도나 대표로 뽑혀서 같이 함께 콘서트를 했던 거 그게 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더블 캐스팅도 아니고 그때 한 원캐 스팅으로 208회라는 공연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연했던 것도 저한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그렇게 더블 캐스팅 없이 오랫동안 혼자 한 배우가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죠. 네. 도나가 가장 마음속에 그래도 아끼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인간 최정원하고 제일 닮았던 캐릭터를 하면 꼽는다면 에디트 피아프를 연기했을 때 그녀의 사실 대사 한마디에 그 작품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교통사고로 사실 무대에 설 수 없는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이 그 대사가 너무 딱 와닿았어요. 저도 맘마미아 할 때로 기억이 나는데 맘마미아 첫 공연을 올리고 무대 뒤에서 쓰러졌어요. 끝나고 나서 네, 쓸개간에 돌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연 전에 그렇게 많은 구토를 했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전에 굉장히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많이 아프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공연을 진행하면 안 된다. 무대 오르면 안 된다. 먼저 수술을 이 돌을 빼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 너무 가슴이 막 그게 그 시간만 되면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링골 맞고 진정할 수 있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맞고 공연을 했죠. 근데 공연할 때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그날 하루만 참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2달 동안의 공연을 잘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수술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전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한 번 했는데 그 3개의 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요. 예,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기적이네요. 절대 이게 민간요법으로 돌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뮤지컬 민간요법으로. 신나게 춤춰봐 뛰면서 빠졌는지 그 이후에 제가 삐아프라는 연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그 대사가 마음에 네. 와닿으셨군요.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네. 사랑의 찬가. 사랑의 찬가 이 가사가 사실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 곡은 에디트 피아프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마르셀 세르당이라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당신만 날 사랑한다면 내겐 두려움 없네. 사랑이 아침을 채우고 그 사랑 내 몸을 감싸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이 20년 넘게 무대에 서셨잖아요. 네. 지금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마음이 떨리시나요? 떨려요. 떨리세요. 많이 떨려요. 그럴 땐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첫 공연 때 제 심장이 부을 만큼 떨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떨림이 사라질까 봐 사실 두려워요. 무대 위에 저를 정말 좀 약간 정말 그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는 이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떨림이 사라질까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배우 최정원 씨 하면 열정, 파워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런 최정원 씨한테도 슬럼프가 있었을까? 저한테 가장 큰 슬럼프였던 건 이제 출산 이후에 저는 저한테 또 아이한테 좋기 위해서 수중분만을 했지만 그 수중분만을 통해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애기 엄마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좀 선배님들은 이제 넌 배우 생활하기엔 좀 힘들다. 배우는 신비해야 되는데 좀 어린 역할도 해야 되고 처녀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애기 엄마라는 게 크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충고를 해줬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통해서 저는 조금 제2의 배우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반대였구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 생명을 잉태하고 또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까지 다 제가 품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제가 연기하는 거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전 국민한테 인사를 하고 태어난 우리 수아 양. 네. 어때요? 성격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그렇군요. 남편분도 뮤지컬을 사랑하셔서 최정원 씨 팬이기도 하고. 예, 팬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런지 제가 공연하는 걸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또 도와주고 사실은 좋은 남편보다 좋은 친구 같은 느낌으로 네. 어머니 얘기를 인터뷰할 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교과서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데요.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엄마는 항상 밝으시고 긍정적이셨어요. 제가 한 번은 TV에서 그 연기자들이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저거 맛은 어떨까? 저거 너무 먹고 싶다. 막 포크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께서 기다려 엄마가 스파게티 만들어줄게 하시면서 해준 게
라면을 졸여가지고 포크랑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돌돌돌 말하면서 이 스파게티 너무 맛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46이 됐는데요. 제 인생의 6개월만 빼곤 평생 엄마랑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엄마 없는 집이 상상이 안 가요.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러브콜은 꽤 받으셨죠? 꽤 많진 않지만 받은 적은 있습니다. 뮤지컬만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뭐 할 때 행복할까 무대인 것 같아요. 그것도 라이브 무대. 그 거절한 작품 중에서 대박난 작품 있나요? 네, 요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은 영화 쉬리였습니다. 김윤진 씨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여전사, 그러니까 제 공연을 보신 분이 제가 몸을 워낙 잘 쓰니까 이렇게 좀 여전사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랬었는데 그때 하드락 카페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드락 카페를 하느냐, 쉬리라는 작품을 하느냐. 내가 무대를 버리고 없다. 하지만 정말 영화 대박 나게 응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때 윤도현 씨라는 분과 공연 뮤지컬 하드락 카페를 했죠. 그럼 이제 뮤지컬 무대에 겹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역할이라면 이 경계를 한번 넘어볼 수도 있겠다. 지금 오다메라는 역할을 해서 그런지 아예 정말 재미난, 유쾌한, 코믹한 저의 순발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린다 해밀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터미네이터의 엄마 역할. 한 팔로 푸시업하고 했던. 그냥 그래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몸을 이용할 수 있는 여전사 같은 역할. 그럼 살짝 고민은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뮤지컬 배우로 살면서 한 번도 후회를 하신 적은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최정원이라는 배우를 관객들이, 또 팬들이 어떤 단어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배우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 변신을 잘하는 배우라는 칭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제까지 표현했던 27명 플러스 27명 플러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안에서 나오겠죠?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미소, 칭찬, 순발력. 언제나 처음을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그러면서도 늘 열정적인 사람. 혈기과다라고 많이 주변에서 부릅니다. 한 70점? 배우로서 99점? 물인 것 같아요. 물 같은 존재. 내 몸 안에 70%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늘 함께하는 것. 네. 엄마로 인해서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늘 느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이따 저녁에 우리 와인에 빈대떡 이렇게 해서 한잔해요, 엄마. 알았죠? 사랑해요. 와인에 빈대떡. 네, 조금 엄마랑 싼데요. 제가 좀 저혈압이어서 좀 밤에 와인을 한잔하고 자거든요. 근데 신랑이 술을 거의 못해요. 어머니는 한잔 하십니다. 그래서 밤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도 어머니여서 꼭 계셔야 되겠네요.